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네, 오전 10시입니다. 네, 월요일이죠.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죠. 이제 관세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세를 많이 매길 거라고 우린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트럼프는 또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것이 간보는 식으로 약간 관세를 계속해서 여러 국가에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 다시 오를 수 있도록 해외 증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까지 어떤 것들이 조금, 어떤 일도 있었나.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실적 발표가 조금 있을 예정이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막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평균치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과 이렇게 S&P 500, 그다음 다우 산업까지 이렇게 평균치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도 이렇게 봐보면 미중 협상,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도 조금 지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와 같이 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어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주요 뉴스들은 일단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좀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 리포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나스닥 반등 조짐과 그다음 S&P 관망세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이렇게 끌게 됐고, 그러니까 주가를 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조금 멈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주도주의 기환이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스닥은 움직였고 S&P 500은 조금 숨을 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죠. 지금이 과연 기회일지, 또는 조정 기간이 또 찾아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5월 10일 날 작성을 제가 한 거고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조금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스닥 종합지수. 이 종합지수를 봐보니까 기술주의 반등의 신호를 좀 포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흐름을 요약해보면 주 초반에는 급락을 좀 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도체하고 AI 주도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후에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신호로는 단기적으로 18,000포인트 지지선 확인 시 재차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에서는 전통 대형주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됐습니다. 네, 주요 흐름을 봐보면 5월 9일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단기 고점의 부담이 좀 이뤄졌고요. 시장 분위기를 봐보면 에너지나 금융, 산업재 중심의 혼조세가 진행이 됐고 AI 관련 수요와 인프라, 투자 기대감은 여전하나 시장 전체의 모멘텀은 나스닥 대비 다소 약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인사이트를 요약해보면 주간 수익률은 나스닥과 S&P 500이 전체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간 흐름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 회복, 그 다음에 전통 대형주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역시나 AI와 반도체가 강세를 재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부분에서는 정책 경계심,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CPI 발표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 그 다음에 소비 심리 지표도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이것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기술주는 돌아왔고 대형주는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물가 지표와 AI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간 리포트 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지금 당장 다시 읽어야 할 투자 통찰 5개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와 힘센 헐스 이 두 종목이 되게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힘센 헐스도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근데 그와 뒷받침되는 주식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다음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핵심 키워드는 생성형 AI, 그다음 헬스케어, 그다음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해보면 지난주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AIP를 통해서 미국 지역은행의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있으면서 힘센 헐스는 AI 기반 의료 상담으로 헬스케어 유니콘이 아닌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줄 통찰을 요약을 해보면 팔란티어와 힘센 헐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AI 투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버크셔 해서웨이 2025년 연례 주주총회 리포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인 오후 세션을 요약해보면 핵심 키워드는 버핏, 주주총회, 그다음 보험, 자본, 배분입니다. 요약해보면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안정적 보험 비즈니스와 애플, 그다음 OCC, 덴탈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찰리 먼거의 철학도 돌아왔는데요. 한 줄로 통찰을 요약해보면 현금은 선택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 쓸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의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다음 나의 지금 주가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인데요. 오스틴에서 시작된 AI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로보택시와 FSD,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요약해보면 오스틴에서 시작된 테슬라 로보택시의 상업화는 단순한 차량 서비스가 아닌 도시 기반 AI 네트워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도전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도시의 흐름을, 그 다음에 국가적인 흐름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온큐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은 얘기와 그다음 안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소식도 많았죠.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 시대의 서막이 아이온큐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양자 컴퓨팅과 아이온큐,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온큐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7%나 성장했지만 투자자들은 수익화보다 이 기술 플랫폼 확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제조 기반의 강화 전략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이온큐는 단순한 양자 컴퓨팅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매출이 팔란티어나 뭐 테슬라처럼 직접적으로 아직 2025년도에 매출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했죠. 애플이 앞으로는 이 검색 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구글의 검색 전략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검색이 좀 많이 주도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구글의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애플과 그다음 AI 검색, 그다음 챗 GPT 경쟁입니다. 요약해 보면 애플은 iOS 자체에 AI 검색 기술을 탑재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에 들어가게 되는 뭐 시리가 있죠. 그 시리에 AI 검색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오픈 AI 기술이 쓰일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구글의 모바일 광고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애플과 구글이 어떻게 보면 정면 대결을 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색 부분에 정면 대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줄 통찰을 봐보면 애플은 검색이 아니라 이 정보의 UX, 이 UX 부분, 애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항상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죠. 사용자가 어떻게 경험을 할 것인가,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경험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주가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 이 기업들이 어떤 키워드와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이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번 주, 그 다음에 이제까지의 조금 큰 투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